나이 들면 친구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진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 위해 내 인생 희생하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게 정답 아닐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노년에 후회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나이 60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회, 저런 후회를 하게 된다. 70대가 되기 전 99%가 이 세 가지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첫째, 돈을 더 모아놓지 않은 걸 후회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저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노후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은 작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돈도 모을 수 있다.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 중에는 남의 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큰 돈을 쓸 때는 신중하고 남 탓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엔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둘째,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놓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된다. 나이 50 넘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된다. 나이 60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고 다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건강을 더 챙기지 않고 취미를 만들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노년에도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아프면 모든 게 다 부질없다. 열심히 사느라 건강을 못 지킨 것도, 현재를 즐기지 못한 것도 당연히 후회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는 날이 수십 년이나 남았다. 이제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감정적으로 돈 쓰지 말고 공부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근데 혼자서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아니, 상처받는 것보다는 외로운 게 낫다. 혼자 지낸다는 건 뭘까? 바로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다. 혼자 살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축복과도 가깝다. 왜냐고? 혼자 살 만큼 건강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실 혼자 죽을 용기만 있다면 늙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이 먹고 아프면 움직일 수도 없고 밥도 못 먹는다. 근데 그럴 때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다.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 읽게 된 책이 하나 있다. 책,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는 나이 들어서의 고독과 외로움이 두려웠던 내게 삶의 지침이 되어준 책이다. 지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자.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다. 사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예상과 달리 혼자 사는 고령자보다 같이 사는 고령자 쪽이 더 높다.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수 있으니까라고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스지가와 씨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 불안을 비교한 결과 자녀가 없는 싱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다. 심지어 자녀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았다. 역시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잊고 살 수 있다는 게 맞는 말 같다. 한편 자녀가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높은 것은 그럴 만하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 부유층 대상의 요양시설을 봐도 내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동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때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때는 노인을 집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도리다.
젊은 사람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애초에 집도 부모 집일 테니 말이다. 자기 명의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싱글의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롤모델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롤모델이 늘어나서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이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왜냐고?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서다. 또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테랑 싱글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예전에 눈치챘을 것이다. 다만 가족 만세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이 사별과 이혼으로 돌싱이 되어 막상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학습한 효과도 있다. 나는 사별이 된 이혼이든 돌싱이 된 친구에게는 잘 다녀왔어라고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는 싱글을 마치 박멸해야 하는 삶의 나쁜 방식처럼 경고하는 책이 흘러넘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탄하거나 겁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듯한 책을 만났다. 스시가와 사토시 씨의 노후에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책이다. 스시가와 씨는 오사카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3년에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4,006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스시가와 씨는 오사카 근교 주택가에 사는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자녀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많은 편이다. 스시가와 씨는 동거 고령자를 여러 층으로 나눠서 동거인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동거인이 1명 늘어나 즉 2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최저로 떨어졌다. 동거인이 다시 1명 더 늘어나서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고 4인 이상 즉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높고 고령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아, 천만다행이다. 자녀가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고 겁주는 말을 얼마나 들었던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있다. 그러니 70대가 되기 전 우리는 나이 50이 넘으면 혼자가 되는 연습을 미리부터 해둬야 한다.